오늘은 제헌절을 맞아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헌법은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을 담고 있는 최고의 법이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과도 아주 가까이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리, 그리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 역시 헌법이 담고 있는 중요한 가치인데요. 하지만 온라인 쇼핑과 구독 서비스가 일상이 된 요즘, 허위 과장 광고나 환불 분쟁, 다크 패턴과 같은 새로운 소비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부원장으로 계시는 이상훈 변호사와 함께 소비자의 권리 헌법에서 시작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가불관계를 공정하게 만드는 공정거래조정원의 이상훈입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아, 그런가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아, 그렇구나. 어. 다시 그러면 엄중한 모드로. 그러니까 저기 변호사님 웃으셔도 되는데 예. 듣는 제가 웃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 그런가요? 진지하게 받아야 되는데 근데 어. 왠지 그 이상훈 변호사님 아마 청취자분들이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뭔가 그 변호사 같지 않다. 아, 어. 칭찬이죠. 모르겠어요. 그거. 좀 이렇게 편안하고 포근한 인상. 사안은 굉장히 지금 사실 뭐 돈 문제가 왔다 갔다 하고 피해 뭐 구제 보상 뭐 이런 얘기가 주로 나오는데 또 얘기는 좀 편안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법의 어떤 그 접근성, 보편성 그런 것들이 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법이라고 생각하면 일반 서민들은 너무 무섭고 법을 다뤄야 되는 사태가 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 대한 변호사협회 모토가 네. 변호사는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그래야 모토를 되거든요. 하겠어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상훈 변호사님이 아주 적합하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후배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 뭉클한데요? 아 정말요? 예, 이런 칭찬을 덕담을. 뭐 그걸 의도한 건 아닌데 가끔 제가 이렇게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듯이 가끔씩 해주세요. 가끔씩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제헌절. 사실 그 작년까지는 공휴일이 아니었다가 18년 만인가요? 법정 공휴일이 된 거죠? 너무 좋죠. 이게 저도 역사를 찾아보니까 예. 옛날에 쉬었었는데 언제부터 쉬었지 하니까 2008년도에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 5일제가 이제 정착이 되면서 아. 휴일이 많다 하면서 이제 하루를 뺀 게 이제 제헌절이었는데 네. 드디어 18년 만에 다시 또 놀게 됐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휴일 얘기할 때마다 그 갑을 관계를 얘기할 때 대표적인 게 이제 기업과 근로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업들은 휴일이 느는 걸 보편적으로 싫어하죠. 그렇죠. 그래서 쉬는 거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제 2008년도에도 너무 많이 쉬니까 네. 기업들이 생산이 좀 많이 힘들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쉬게 되는데 음. 사실 좀 많이 쉬어야지 이게 효율이 나는 능률도 올라가고. 맞습니다. 뭐 좋거든요. 그냥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럼요. 제조업이면은 시간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 모든 업장에서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근데 그마저도 요즘에는 좀 기술이 발달해서 효율성을 높이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주 4.5일제도 이제 서서히 이제 이것저것 시범 사업을 음. 하는데 그래서 점차적으로 휴식을 좀 많이 보장을 하고 음. 다만 이제 그 휴식권이 이제 뭐 대기업 뭐 근로자라든지 노동자에게만 좀 이렇게 치우치는 게 아니라 네. 이 말씀하신 이제 전반적인 노동자들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 우리 국민들 전반적으로 이제 그 휴식권을 좀 골고루 나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어떤 가불의 생각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을 하든 안 하든 회사 있어. 웬만하면 나와. 뭐 시간 지켜. 막 이런 건데. 그렇죠. 일하는 입장에서는 할 일 다 했고 사실 뭐 바짝 효율성 있게 하고 사람이 집중하는 시간이 하루에 8, 9시간이 지속될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럼 맨날 AI 하는데 네. 좀 AI 시대답게 좀 이렇게 효율성 있고 맞습니다.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헌법, 뭐 정치나 국가 운영과 관련된 이야기,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 그 소비자의 권리 역시 헌법에서 출발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헌법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국가 조직의 기본 방향, 네. 조직 그러니까 뭐 대통령은 어떻게 하고 의회는 어떻게 하고 법은 어떻게 하고 이런 조직이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가 두 번째가 이제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기본권인 국민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권리를 가장 중요한 그 시대에 중요한 권리를 헌법에다 놓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시대적 방향,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가지고 기본권을 늘리는 방향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제 중요한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비자 권리도 정식으로 헌법에 이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헌법 속 공정한 경제 질서와 소비자 보호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름 특집의 느낌을 좀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에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경제 질서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있을까? 소비자 보호 먼저 살펴보면요. 헌법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고 네. 그리고 제품의 품질 향상을 촉구하는 소비자 보호 운동을 국가는 보장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것과 별도로 이제 공정한 경제 질서는 네 가지 방향. 그러니까 하나는 균형 있는 성장, 두 번째는 이제 소득의 분배, 공평한 소득의 분배, 세 번째가 이제 경제력 남용 방지, 네. 네 번째가 시장의 그 경제 주체들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 요 네 가지를 공정한 시장 경제로 가야 된다라고 두 가지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예. 일단 헌법의 조항은 좀 광범위하기도 하고 좀 딱딱하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소유자의 권리라면 아니 돈 내고 내가 샀으니까 마음이 변하면은 바꿔줘 아니면 돈으로 줘 이럴 수 있는 권리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렇죠. 이제 피해를 봤을 때 피해 구제가 예. 관한 권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 권리인데요. 소비자의 권리를 조금 더 그럼 쉽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헌법이라는 게 법 중에서 가장 그냥 왕이 되는 가장 형님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헌법에서는 방향을 이제 정해놓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다가 이제 하위 규정에서 일단 두고 있는데 그 소비자 기본권이 기본법이 이제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근데 법률 중에서 8가지 권리를 뒀어요. 그 중에 이제 말씀하신 피해를 구제를 받을 권리 이거가 한 8개 중에 하나고요. 나머지 7개 권리를 별도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안전할 권리. 그러니까 제품을 쓰면서 아니면 서비스를 받으면서 내가 안전하게 그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걸 안전할 권리, 그리고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소비자와 네.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그리고 이제 그 단체 소비자와 관련된 단체를 조직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교육을 받을 권리 이렇게 해서 총 7개 권리 포함해서 8개 권리를 소비자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 경제의 주체는 당연히 뭐 소비자, 기업, 정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그렇다면은 역할과 책임은 명확하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한 시장 경제의 내용 중에 하나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거든요. 네.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 경제 주체가 이제 가게 그리고 또 이제 정부 그리고 기업 세 가지인데 그 세 개 주체가 서로의 각자 역할을 하자는 겁니다. 그걸 통해야지만이 더 완벽한 시장 경제의 질서가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네. 그거는 결국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를 생각하고 소비자가 마음 변해가지고 요즘 뭐 국제 글로벌 시대인데 딴 나라 그 제품 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내 소비자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국내 기업도 성장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게 그렇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소비자를 의식을 하고 정부 같은 경우에서는 기업과 소비자가 제대로 잘 융합이 돼야지만이 경제 성장이 이제 지속이 가능하니까 이제 정부는 정부대로 그리고 기업은 기업대로 그리고 소비자는 소비대로 네. 각자 서로 간에 우리 파트너다 이런 생각으로 같이 가자는 거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그렇다면 정부에서 그러한 주체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라고도 보여지는 건데요. 예, 그 공공기관 중에서 예. 이렇게 공정한 시장 경제를 이제 담당하는 데가 정부 부처로는 공정거래위원회고요.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보조하기 위해서 두 개의 기관을 뒀는데 하나는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원 그리고 이제 중소상공인을 위한 가불관계를 공정하게 만드는 공정거래 조정원을 따로 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하기 위한 두 개의 공공기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상원 변호사는 그 두 기관 중에 한 기관의 부원장이시네요. 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삼 대단한 분을 저희가 항상 모시고 이렇게 아이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왜 그러세요? 오늘 제가 뭐 그럴 이유가 있는데 예.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최근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상담하거나 그렇다면 피해를 호소하는 불공정 거래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소비자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자와 관련된 공공기관이 소비자원인데 네. 지난달에 이제 최근에 어떤 가장 많이 상담 들어오는 걸 발표를 했거든요. 크게 눈에 띄는 게 4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계절적 특성을 반영해 가지고 하나는 에어컨, 특히나 이제 에어컨과 또 이제 티셔츠, 티셔츠? 예, 여름 티셔츠, 옷 같은 경우가 이제 옷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나오는 거긴 한데 티셔츠의 이제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이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눈에 띄고요. 아니 그 시기적으로 봐서 너무 극단적이라 에어컨은 네.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티셔츠는 이제 여름에 활용도가 좀 높아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름 티셔츠죠. 그러니까 아. 여름에 이제 그렇군요. 과거에 저기 코트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네. 티셔츠 그런 거고 그거 말고 이제 연령대별 특성이 있는 게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 네. 하나가 필라테스입니다.
필라테스? 여성분들 요즘 되게 많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짐 같은 경우 이제 헬스 그런 거 많이 하는데 불공정 거래가 뭐가 있을까? 남자들은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들도 하긴 하지만 대부분 대부분 여성분들이죠. 여성분들이 하는 운동이라. 근데 필라테스 이번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예. 필라테스 시장이 한 3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와.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필라테스 이용하는데 이용했다가 이제 폐업한다든지. 그러니까 짐이랑 체육관이랑 비슷해요. 피해 유형은. 장기 1년 동안 이렇게 싸게 이렇게 했다가 폐업하다든지 이런 게 꽤 아마도 많고요. 그 필라테스라는 그 운동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 혼자서 하는 PT샵이 그쵸. 대부분이다 보니 어. 그냥 그 폐업을 너무 쉽게 한다. 이게 그래도 그 헬스 같은 경우에서는 기기 같은 거 들여놓으니까 뭐 함부로 이렇게 하루 아침에 도망가지 못하죠. 그렇죠. 그거 다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근데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몸들이라 예. 그냥 이렇게 고객의 얘기 없이 그냥 떠나는 그런 분들이 있나 봐요. 한번 이렇게 1년 장기 결제로 싸게 하고 그리고 이제 폐업을 하고 이게 와. 갑자기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거 좀 특별히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필라테스도 어떤 특별한 별도 규제를 해야 되지 않나 고민 중인 거로 지금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20대, 30대 같은 경우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리워딩형 네. 그 온라인 교육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하면은 다 환불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뭐 주로 이제 국가 공인 뭐 기관 이런 예, 데서 많이 그런 거, 하던데. 예, 그런 거 교육을 이제 어떤 특정 조건을 하게 되면은 환불을 해주겠다는 걸로 이제 가입을 시킨 다음에 교육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뭐 출석률 99 뭐 예, 이럴 그렇죠, 수도 그렇죠. 있는 거죠. 예, 예. 한 번도 빠지면 안 돼. 예, 예. 어. 그게 20, 30대에서 요즘 되게 어. 피해가 되게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서 연령별 특징으로는 필라테스랑 이제 리워딩형 이제 온라인 교육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그냥 계절적 특성을 반영한 에어컨과 그리고 이제 티셔츠 옷 같은 거 옷은 항상 있으니까 그 정도가 특징인데요. 제가 한번 좀 특별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소비자원에서 이제 제품 같은 거 비교해 가지고 이제 알려줘요. 예. 소비자원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제품 정보 같은 거 되게 좋은 거 많은데 네. 이번에 이동식 에어컨 품질 비교를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에어컨 같은 게 요즘 뭐 거의 필수품처럼 되는데 이제 특히나 요즘 1, 2인 가구, 1인 가구, 2인 가구 같은 경우에서는 에어컨을 이제 집주인의 동의 없이 이제 하기가 힘든 경우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실외기 없이 예. 쓰는 실내에서 그냥 이동하면서 트는 것들. 실내에서 이제 예. 또 있고 그러니까 이동식 그 에어컨 같은 경우 있는데 한 6개 정도로 이렇게 품질 비교해 가지고 또 이런 제품 정보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소비자 같은 거 되게 좋은데 네. 이번에 보니까 각 그 제품 6개 제품의 어떤 구입 가격이라든지 품질 같은 거 자세히 비교를 했거든요.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차피 그 브랜드명은 다 나왔기 때문에 제일 그래도 좋은 게 LG전자더라고요. 그러니까. LG도 이동형 있습니까? 네, LG전자가 돈은 비싼데 한 81만 9천 원 정도로 나오는데 이제 24도로 이제 내려가 그러니까 6개 중에서 4개는 24도 이하까지 안 내려간대요. 네. 아무리 틀어더라도. 근데 이제 2개는 이제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24도까지 맞추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맞추는 게 LG전자랑 이파람 2개. 이파람이? 예. 그래서 처음 듣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중소업체인가 본데 성능이 좋은가 보네. 예, 괜찮던데요. 그래서 구입 가격은 조금 싸는데 그래도 LG전자보다는 좀 이렇게 성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저희가 기본은 그 됩니다. 간접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보도 자료로 보도 나왔으니까 보도 자료 나온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편안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제품 같은 거 보면은 이 각각의 이제 최근 같은 뭐 홍삼 같은 경우도 각 제품을 비교한 것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이제 소비자원 보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제품 정보가 굉장히 쓸만한 게 되게 많아요. 이거 굉장히 유용한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동식 에어컨을 살 거야. 네. 그럼 소비자가 들어가고 관련 뉴스를 찾아보면은 공정한 성능 비교를 한 기사. 예. 그러니까 그 업체들도 다 이건 동의를 해서 보도를 배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가격 대비 이제 이것이 뭐 가격 대비 그리고 기능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빠르게 되느냐. 본인이 원하는 그 니즈를 충족하는 데를 찾을 수가 있겠네. 그렇죠. 가격과 이제 비교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는 딱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에어컨은 요즘 상담이 되게 많다니까 별도로 이제 안내 말씀을 드리고 요 소비자보험 홈페이지를 좀 많이 들어가 보세요. 좋은 정보 많이 있습니다. 앞서서 그 필라테스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리워딩 뭐 교육 좀 비슷하게 허위 과장 광고 특히나 이제 SNS를 통해서 물건이나 상품을 보고 주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주의해야 될 유형이 있을까요? 이게 아까 앵커님께서 맨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셨던 다크 패턴 말씀하셨잖아요. 예. 다크 패턴이 이제 온라인에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크 투어란 말은 조금 더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음흉하고 좀 어둡고 네. 이런 투어인 뭐 그런 우울한 예. 역사를 체험하는. 그렇죠. 예, 다크 투어 비슷하게 이제 소비자 이제 구매 활동에서도 패턴에서 이제 그 소비자를 이제 오인시키고 되게 악의적으로 이제 소비자의 선택을 잘못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대표적인 것이 보통 이제 약관에다가 맨 처음에 뭐 이렇게 뭐 결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안 읽어보고 막 넘기잖아요. 약간 뭐 깨알 같아서 예. 저희 같이 이제 중장년층은 못 봐요. 예. 안 보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넘길 때 어. 그때 거기서 중요한 정보 딱 있는 겁니다. 모르고 계속 저 같은 경우도 동의도 계속 누르는데 그 동의 중에 하나가 이제 패턴 중에서 소비자의 패턴이 다 안 읽어보고 그냥 동의만 한다라는 거 알기 때문에 예. 중요한 정보를 그 중에 하나 또 껴넣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해지인데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올 때마다 뭐 꼭 그러셔야 되겠습니까?라고 해서 계속 뭔가 좀 어렵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소비자의 패턴이 너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면 아우 이거 더 이상 보기 싫으니까 포기해 버리거든요. 해지 같은 거 할 때 이제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라든지 소비자의 패턴 중에서 기업 측에서 굉장히 악의적으로 설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패턴으로 이제 유도하는 것을 다크 패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SNS라든지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데서 요즘 와가지고 굉장히 급격하게 좀 늘은 현상이 있습니다. 예, 온라인 쇼핑 얘기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요. 대부분 거의 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안 그런다 치면서 온라인 쇼핑을 비교적 이제 많이 하는 것 같고 지난주에도 뭐 온라인 쇼핑은 아닙니다만 이제 홈쇼핑 보다가 이제 블렌더 블렌더? 어머니와 제가 이제 미숫가루 타 먹으려고 쉐이커 뭐 휴대용 블렌더 뭐 이런 거 샀는데 근데 이제 보는 거와 실상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실망하는 경우도 있건데 소비자들이 뭐 SNS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내용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그 온라인 쇼핑몰의 특징은 두 가지거든요. 예. 보통 말하는 게 하나는 충동 구매입니다. 갑자기 맞아. 미숫가루는 그냥 숟가락으로 휘 저 타먹으면 되는데 굳이 그거를 뭐 쉐이크를 타먹겠다고 전동 쉐이크를 사는 것도 좀 그렇죠. 그리고 온갖 미사고가 다 나오잖아요. 뭐 당신의 건강을 뭐 책임집니다. 어쩌고 이런 거 보면 뭐 그걸 보면 그걸 들고 다니면서 과일을 갈아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혹해서 샀죠. 그렇죠. 이게 뭐 이게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아예 그거 하지 말고 말이라도 한 마디 할 텐데 네. 혼자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건 주입이 되는 거거든요. 충동 구매가 되게 특징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보는 것만으로 이제 자기가 실물을 안 보고 사는 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 다른 경우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전자상거래법이 기본법인데 거기서 충동 구매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물품을 받은 다음에 7일 내, 일주일 내에는 단순하게 변심이 있더라도 물건은 괜찮더라도 해지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말씀드린 품질이 많이 다르다 아니면 네. 나쁘다라고 하면 한 달 내입니다. 물건 한 달 내에 해지 가능한 법에는 규정돼 있는데 이거를 법이 규정돼 있은 다음부터는 기업들로서는 법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요걸 회피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내용 같은 경우가 되게 어렵게 하고 되게 힘들게 지금 보기 힘들게 만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내용을 보는 게 이제 가장 좋고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제 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환불을 해줄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네. 환불을 되게 어렵게 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 측의 대응인데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카드 결제가 아니라 온라인 결제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것 같은 경우에서는 이건 조금 의심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해외 직구가 큰 또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저도 어제 이제 무슨 대만 업체 제품인 것 같아요. SNS상에서 이제 보고 그게 혹시 국내에서도 들여서 수입해서 파는 데가 있나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다 그냥 해외 직구를 달고 포털 사이트에서 우리나라에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용자도 이거 뭐 크게 늘고 실제로 무슨 뭐 A나 뭐 이런 사이트로 이동해서 사기도 하시는데 일반 쇼핑몰과 비교해서 특히나 해외 배송이기 때문에 더 신경 쓸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당연히 많죠. 예. 이제 국내도 제대로 잘 보고를 못 받는데 해외 그러니까요. 같은 경우 더더군다나 힘들다고 보시면 반품도 되고요. 어렵고 그렇죠. 뭐 저기 어디 찾아가서 뭐 가게를 찾아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참 이게 원래 이제 싸다는 이유, 싼 게 원래 비지떡 이런 말이 다 공연이 나오기 아니라서 그게 진짜 질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힘들다는 거를 일단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원에서 이제 최근에 발표한 거는 그나마 이건 난데 그 해외에서 리콜된 거, 그러니까 해외에서 불량품이라고 자기들이 이제 인정한 거. 인정한 거, 그거가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요즘 되게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찾아보지 않고 모르면은 뉴스에서 못 봤으면 그냥 사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만큼은 그래도 너무 이게 품질이 나쁘니까 음. 그것이 이제 혹시라도 이제 국내 건강 그 소비자들의 건강에 네. 영향을 미치니까 이것만큼 막자라는 얘기는 일단 소비자로서 발표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는 그 해외에서 리콜됐는지 안 했는지는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가 있대요. 예. 저도 안 들어가봤는데 이 홈페이지에서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거는 좀 확인을 하고. 나머지 이제 배송 과정이라든지 결제 과정에서 문제점 같은 경우에서는 그건 좀 힘들다는 거는 감안하셔야 된다. 예. 이 정도가 이제 현재 상황입니다. 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제 치트 그 사기 거래 유형을 찾아내는 과정을 겪듯이 해외 직구할 때는 이게 리콜 제품이었는지 문제 있는 어떤 공시가 있었는지 찾아보는 과정을 꼭 소비자가 직접 챙겨야 된다. 예,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 홈페이지라고 합니다. 요거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셔가지고 예. 그거는 최소한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예. 자, 그렇다면 피해가 일단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먼저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해서 상품을 받았는데 광고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바꿔주세요, 돈으로 주세요 했더니 거부당했어요. 그럼 가장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일단 품질과 다른 걸 한 달 내에 해지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거든요. 일단 제 권리는 있는 거예요. 있어요. 권리는 법에 보장돼 있는데 예. 단순 변심은 일주일. 품질이 다른 경우라든지 품질이 나쁜 거는 한 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뭐 달라서 아니고 샀더니 뭐 마음이 바뀌었어요. 괜히 샀어요. 반품하고 싶어. 이래도 일주일 보장 받는 그건 거죠. 일주일은 보장받는 거죠. 예, 법에 보장돼 있고, 근데 품질이 다른 경우는 한 달 내에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부터는 권리는 있는데 이 권리를 이제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제 싸우는 과정이 복잡한데, 그게 문제죠. 예, 그게 문제죠. 근데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래도 싸우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게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지를 언제 했는지 정확하게 날짜가 30일 지났는지 그게 중요하니까. 예, 그리고 어떤 뭐 상표라든지 패키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해지를 내가 이거는 네. 해지하겠습니다. 예, 처리하겠습니다. 환불을 환불을 해주세요.라는 거에 대한 캡처를 한다든지. 근데 명확하게 의사를 밝혔다. 예. 그래야지 나중에 뭐 조정원으로 가든지 아니 소비자원으로 가든지 법원으로 가든지 그 다음에 해결이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러한 증거 증거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상훈 변호사께서 부원장으로 계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상담이나 분쟁 조정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소비자의 비용 부담 없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그 공정거래 조정원은 일단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불관계를 이제 공정하게 만드는 데이기 때문에 대상이 일단 중소상공인이라든지 예, 그런 부분이어가지고 네. 예, 저희는 이제 소비자는 일단 소비자원에서 하긴 하는데요. 패턴은 동일하게 합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것이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일단 1차적으로 조정을 시키고 조정에만 거부하게 되면은 소송 지원을 하거든요. 무료 소송 지원을. 저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아주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요. 네. 분쟁이 없어야 되지만 분쟁이 있으면 정말 마음이 든든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요즘 점점 늘고 있으니까 네. 여기 듣고 계시는 경기도, 인천 청취자 여러분들 저희 조정원 많이 이용하시고요. 아니 그 예산 뭐 이런 거 없어요? 예산 예산이- 너무 많이 찾아와요. 분쟁 상담이나. 아직까지는 좀 여유 있으니까 이것도 지금 네. 또 하나 말씀. 요즘 소비자 분쟁 중에서 많이 나오는 게 네.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 시간 내에만 할인합니다라고 했는데 시간지라도 계속 할인해요. 이런 경우 되게 많이 그거 있거든요. 진짜 그 댓글 가장 많이 달려요. 이게 뭔가요? 지난번에 마지막 물건이라고 제가 샀는데 이 세일 그쵸. 이게 원가격 아닌가? 이런 댓글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시간 지나니까 더 싸죠.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조정원의 소비자 지원, 소비자 비용은 이제 딱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빨리 오십시오. 아직 근데- 예산 여유가 있다. 조금 네. 있습니다. 네. 빨리 오시면 좋고요. 소비자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3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소비자 뭐 3천만 원 이하일 테니까 3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조정을 시켜보고 조정에서 만약에 기업에서 거부하면은 변호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보다 조금 작긴 한데 그래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예. 무료 수송까지 소비자보호원에 1372로 전화 가면 되니까 네. 소비자보호원에 1372로 전화 거시면 좋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아까 앞에 내용들도 다 중요하지만 1372번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아직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요. 분쟁 도움 300에서 500까지 받을 수 있다는. 대단합니다. 저희 조정원이 300에서 500이고요. 아마 소비자원이 100에서 200인 걸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제헌절을 맞아서 소비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께 조언을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요.
예, 저희가 아까 소비자 권리는 있다고 하지만 안전할 권리도 그 가습지 상률제 사건처럼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 피해를 보면 구제받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권리가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권리를 계속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권리가 조금 더 이제 완벽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요즘 세 가지 권리를 많이 주장하거든요. 집단소송법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기업에 많은 정보가 있는 거를 어떻게든지 공개를 하도록 만드는 디스커버리 제도. 이 세 가지 제도 개선에 소비자 그리고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특집으로 진행해봤습니다. 좋은 정보 또 알차게 여러분께 전해드린 것 같아서 흐뭇합니다. 다음 시간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